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주가 떨어지는 거에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이게 참 반복입니다. 네. 어떻게 고점론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한 가지는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하면 네. 사실은 뭐 주가라는 게 그 기업의 원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이죠. 그렇죠. 그 원래 밸류와 수급이라는 것이 만났을 그렇죠. 때 그 결과물이 우리가 보는 게 주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겪어왔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 수급이 굉장히 들락날락 많이 해도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기업의 본연적 가치인 펀더멘탈 밸류를 이기는 곳은 없다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고점론으로 돌아오면 지금 뭐 주가가 출렁이니까 고점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고점론의 본질을 좀 쫓아가 봐야 됩니다. 네. 자, 고점론을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고점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좀 내포를 하고 있냐면은 네. 이제 반도체로 돈 다 번 거 아니야? 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익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 두 이익이 가지가 그렇죠, 예,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고점론에 내포되어 있는 심리예요. 네.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원래 이 피크론의 이 어떤 피크아웃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수학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네. 우리가 1분기 때 5% 증가하고 네. 2분기에 7%를 증가하고 3분기에 9%를 증가했는데 4분기에 다시 7%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곡선이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의 점선이 이게 도함수라 그러는데 이 두 개의 점선이 0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걸 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3분기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피크아웃을 이야기할 때 반도체 기업이 돈을 다 벌었느냐? 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죠. 첫 번째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익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듭니다. 안 줄어들죠. 왜냐하면 1분기 때 SK하이닉스가 37조 사실은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50몇 조. 근데 57조. 그렇죠. 2분기에 삼성전자가 89조. 사실은 100조죠. 사실은 100조 넘게 봐야죠. SK하이닉스도 사실은 있습니다. 42조입니다. 맞습니다. 그 충당금을 뺐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충당금도 뺄 겁니다. 네. 60조를 상회하겠죠. 네. 당연히. 그러면 3분기 때 이거 줄 거냐? 전 줄지 않는다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닉스는 60조 이상, 삼성전자는 90조 이상, 네. 뭐 이렇게. 근데 일부에서 이 피크 아웃론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 줄지는 않아. 그런데 성장 곡선이 계속 올라가진 않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바로 피크 아웃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느 시장이고 꾸준히 성장 곡선이 우상향으로만 갈 수 있는 시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가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거 정도인데 굳이 지금 피크아웃론에 많은 걸 양보해서 피크아웃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맞다고 치더라도 제가 억셉트할 수 있는 거는 그래 꾸준히 우상향 가지 않지만 이 기울기가 좀 줄어들 뿐이지 우로는 계속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그러니까 꺾이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게 피크아웃이라면 피크아웃론은 맞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번 장은 끝났네 이렇게 살 극단적으로 네.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좀 많으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울기가 조금 가파르기가 조금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꺾여서 기울기가 위가 아니라 우상향이 그렇죠. 아니라 우하향이 되는 이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네. 거. 그거는 사실은 말씀 좀 충분히 했겠고요. 사실 오늘 제가 대표님 오실 날이라 제가 좀 미리 좀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고점론에 대해서 이번 상황을 이제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네. 고점이 나왔을 때는 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그때는 이제 우상향하던 게 우하향으로 떨어졌기 뭐 때문에 왔다 갔다 고점론을 많이 우리가 했죠. 이제 본 예, 거잖아요. 예. 과거에는 좀 어땠습니까? 최근에 한 10년을 한번 리뷰를 해보자고요. 네. 10년을 리뷰를 해보면 화면에 지금 뭐가 나옵니다. 예. 저기 반도체가 공급 과잉, 이제 위에가 공급 과잉이고 위가 공급 부족입니다. 보시면 공급 과잉이었던 때가 2015에서 16년입니다. 보이시죠? 예. 네. 그리고 공급 부족 사태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이어집니다. 네. 네. 그리고 다시 2019년도부터 공급 과잉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이때는 분명한 수요들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왜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저것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5년부터 16년까지는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공급 과잉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수요가 줄어든 그렇죠. 거죠. 예. 17년도부터는 그게 끝나면서 PC가 인텔에서 바뀌고 하면서 다시 공급이 땡기니까 공급 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그게 끝나니까 또 공급 과잉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반도체가 구조적인 문제로 늘 사이클 되는 사업이라고 맞네요. 다 누구도 얘기했는데 지금은 상향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부터 그래프가 급격하게 꺾이죠. 제일 오른쪽 끝을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네. 꺾인데 저게 뭐냐면 HBM 때문입니다. 그 촛대가 뭐냐면 2023년 말인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HBM을 요구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HBM을 만들려면 기존의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성이 70%밖에 안 됩니다. 수율이 만큼 낮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같은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70% 떨어져요. 그 줄어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레거시 메모리 자체의 공급 부족 사태가 원인을 제공한 거죠. HBM. 그렇죠. 그런데 이게 AI가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레거시 메모리가 급격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공급 부족 사태가 구조적으로 간 게 지금 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갈 거냐라는 두 번째 문제가 남죠. 그렇죠. 지금 블룸버그나 다른 여러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사항을 보면 현재 시점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은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8%? 네, 8%.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아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마이너스 그렇죠. 8%가 적다. 92%밖에 지금 공급이 안 된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12%입니다. 더 벌어지네요. 더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메모리 자체가 더 확장적으로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한다. 이건 무슨 근거를 하냐면은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의 확정된 투자를 보고 결정한 겁니다. 이 곡선으로 보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어느 정도 부족하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팹 하나를 지을 때 한 달에 12인치 웨이퍼가 몇 장 정도를 생산하냐 하면 예. 그 얘기들 많이 하대요. 보통 6만 장, 5만 장에서 7만 장 사이 정도를 팹 하나에. 팹 하나가 소비를 생산 풀로 돌렸을 때 생산을 합니다. 지금 글로벌하게 필요한 웨이퍼 월 메모리 월 웨이퍼 숫자가 45만 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글로벌하게. 예. 그러면 최소한 팹을 보수적으로 봐도 6개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6개를 더 지어야 되죠. 예. 근데 지금 예상되어 있는 준공해서 예상되어 있는 팹은 SK 하이닉스가 청주에 있는 M15X 공장을 올해 이제 양산을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M15X는 HBM 전용입니다. 전용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레거시 메모리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럼 레거시 메모리 공장 팹이 가장 빨리 당겨서 양산이 가능한 것은 삼성전자의 지금 평택 P5 공장. P5. 요게 내년 초 빨라도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내년 하반기까지 10%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반도체는 부족하다. 그러네요. 예.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실하게 부족한 확실히 거네요. 부족하다. 예. 그럼 이게 언제 풀리느냐?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2028년 상반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1% 정도 공급이 갈 것 같은데 저는 2028년 말까지는 계속 부족할 것이다. 계속 쇼티지 상태다. 계속 상태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의 의미는 결국 가격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론 실적 나왔을 때 그 영업이익률이 84%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는 결국 그만큼 비싼 가격을 받아도 물건이 계속 딸리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최근에 정권사들에서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DDR4 16메가 DRAM의 가격을 보면 2024년 말, 네. 그러니까 2025 그때 1.2불 했거든요. 지금 한 16불 합니다. DDR4가 네, DDR4 16메가 DRAM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한 14배 정도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좀 보수적인 분들은 계속 오를 거냐. DDR4 가격이 15배나 올랐는데 더 오를 거냐? 뭐 수업에 30배 갈 거냐. 공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오르지 않으면 이익 곡선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일반 이게 피크론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근데 여기도 함정은 뭐냐 하면 DDR4가 아니라 이제 DDR5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생산이. 그러면 그 가격 곡선은
한동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뭘로 알 수 있냐면은 낸더플에서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최근에 애플이 300% 올렸어요. 네, 가격을 제품 그리고 가격을. 델이나 이런 PC 업체가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렇죠. 원래 화웨이가 올해 스마트폰 생산량을 1억 2천만 대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수정 변경을 했습니다. 예. 절반으로.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요.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더 이상 반도체 메모리를 쓴 것을 생산했을 때는 손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애플이나 화웨이나 PC 업체들이나 델이나 이쪽에서의 불황이 결국에는 반도체의 이 우상향 커브를 꺾을 거 아니냐? 그래서 반도체 안 좋을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플발 약간 조정이 사실 그 의미였던 그 의미거든요. 거예요. 예. 사실은 이거는 또 다른 논리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그널은 오히려 반도체 가격을 우상향으로 더 만들 수 있는 호재거리다. 오히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PC나 스마트폰을 안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 자체를 이연시켰을 뿐이지 그렇죠. 이거를 공급을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논리도 사실 또 함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그때 마이크론 쪽에 그 임원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야, 니들 진짜 우리 정말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는 니들 받을 거 다 받아 먹었잖아. 이번에 니들이 당할 차례 뭐 심지어 이런 게 한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 정도로 애플의 어떤 그런 그 얘기 주장의 이면에 어떤 전략적인 그런 고려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사실 다 좀 종합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지금 한 3분, 한 4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 요거를 또 대표님한테 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LTA 관련된 논란입니다. 이걸 단기적으로 이번에 이제 한투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요거 때문에 네. 전망치 영업이익 전망치 떨어뜨리면서 주가가 네. 사실 큰 영향을 미쳤던 건데 이 LTA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투나 미래셋 같은 데서 논리는 이거죠. LT를 계약했지 않느냐. 네. LT를 계약했다는 것은 가격이 고정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그거는 약간 저는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LTA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빅테크들이 DDR5 16메가 디램을 이 가격에 3년간 우리 공급해줘라고 아니고요. 이 물량을 공급해주라고.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라 물량이다 이 말씀이군요. 그거 굉장히 큰 차이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네. UAE에다가 우리가 석유를 LNG를 받잖아요. 그렇죠. 장기 공급 계약합니다. 그렇죠. 5년치. 그런데 거기에 가격은 동결하지 않습니다. 양만. 양만 정하는 거죠. 국제 유가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그렇죠. 양은 상관없이 가격을 더 주는 그렇죠. 거고 또 그러니까 떨어지면 덜 정권에서 주는 이야기하는 거고. LTA의 함정은 장기 계약했으니까 가격 동일이니까 이익 곡선도 우상향이 아니라 평행곡선을 그럴 거 아니냐 이 논리거든요. 그렇죠. 얼핏 맞아 보이는데요. 가격은 동결하지 않습니다. 음. 오히려 저는 이 LTA 실제 근데 LTA가 100%는 아니에요. 신체 공급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50%도 안 남아 있고 이 LTA를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유동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그건 오해를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닉스 쪽 얘기 나오는 거는 마이크론이랑 또 좀 다른데 하방은 가둬놓고 상방은 열어놨다 또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받아야죠. 계속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확실하게 그 라인을 시장은 따서- 단순합니다. 예. 반도체는 누구나 필요하고요. 공급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요. 네. 그것도 장기 계약, 그 때문에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인데 근데 가격을 동결할 수 있다? 어불성설이죠. 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결국 그러면 이제 반도체 섹터 뭔가 이제 분기점이 한번 왔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네, 고점이 또 한 번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잘했고 미국도 올랐고 우리도 좀 오르고 했으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이라든가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이 급변하는 변동성의 주 요인은 지금 여러 언론에서 나오지만 레버리지 단위 종목 ETF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움직였냐면 레버리지 ETF가 움직이면서 사실은 외국인 자금은요 철저하게 프로그램 매수 매도입니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 움직이는 곳에는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돈을 뺍니다. 자동으로.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이 51%에서 36%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5%포인트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얼마냐면 120조입니다. 그렇죠. SK 하이닉스에서 한 50조 빠졌어요. 네. 150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원인들이 레버리지 ETF가 아주 중요한 원인을 했긴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분들을 그걸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나면 답이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에서는 저는 한 가지 이제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분명한 믿음 가져갔으면 좋겠다. 기업의 이익을 이길 수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익에 대해서 신뢰를 하신다면 좀 장기적으로 긴 안목으로 가셔도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이 이상의 사실은 뭐 저 답이 있겠습니까? 긴 안목으로 또 뭐 지금 반도체주들을 한두 달 투자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도 아닐 거고 다만 갖고 있으시면서도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네. 오늘 사실 그분도 고점론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주제로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던 거고요.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섹터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통해서 가고 소부장은 좀 일부 이렇게 담아가는 식이 괜찮을까요? 소부장하고 장비업체는 저는 이렇게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소부장은 뭐냐 하면은 반도체가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비례적으로 필요한 게 소부장이죠. 네, 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파가 풀 캐파입니다. 그렇죠. 네. 풀 캐파입니다. 네. 메모리 가격이 DDR4가 1.2불에서 네. 16불을 하더라도 재료 가격을 올리겠습니까? 네. 네. 지금 영업이익이 80% 난다는 건 재료 가격 하나도 올리지 않았다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소부장은 캐파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부장 생각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